안녕하세요. YG미 심리상담 연구소장 김현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영적인 경청, 격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특히 아픈 자녀를 가진 부모님께서 어쩜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제한 설정, 한계 설정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한 설정은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전 설문을 살펴봤더니요, 부모님들께서 친구처럼 지냈더니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엄마로서 양육에 신경 쓰고 있지만 엄마를 뭔가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승낙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요, 제한 설정, 어떤 한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 설정이란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돕는 거고요, 부모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도록 허용도 해야 되지만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동에 무언가 제한을 하게 되면은 혹시 아이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염려를 하게 되고요.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한테 하다가 더 아프면 어떻게 되지? 또는 나중에 크면 다 할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아이가 힘들어질 텐데 등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한 설정에는 정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점은요, 아이는 제한과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예상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이 스스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은 울타리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울타리 덕분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산 정상에 울타리가 없으면요, 내가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알 수 없고 안정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는 폭도 되게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제한은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은 수용이 되는 거고요. 울타리 밖에 나가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한 설정입니다. 두 번째, 제한 설정의 이점은요,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행동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제하는 법과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단지 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제한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한할 때는요, 처벌하지 마시고요, 화내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는 금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는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저하게 되면요, 자녀는 부모한테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결국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논쟁의 늪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자존감에 손상이 입힐 수 있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한테 씻으라고 한 상황에서 보통은 엄마가 야, 언제 씻으러 갈 거야? 꼭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야 말을 듣는 거니? 정말 너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네가 씻기 싫고 더 쉬고 싶다는 걸 엄마도 알아. 근데 지금은 씻을 시간이냐? 라고 금기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단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생을 때리거나 아니면 친구를 때렸을 때 누구야?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책을 자꾸 던지거나 할 때는 책은 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한 가지 메시지만 간단하게 전달해도 충분합니다. 길게 말하다 보면은 그건 제한 설정이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나이를 감안해서 제한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나이에서 보일 수 있는 감정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해서 아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과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아들한테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 먹거나 엄마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알아서 먹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요, 아이의 발달 연령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칙과 제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픈 자녀에게 제한 설정을 할 때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작은 것부터 한계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일 중에서 꼭 작은 것부터 자녀가 할 일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간단하게 신발 정리하기, 옷 걸기, 아니면 재활용 수집품들을 좀 정리하기 등 간단한 일들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한 설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제한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제한 설정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서 다 해줄 수는 없기에 아이 스스로 무엇이 적합한 행동인지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다음 시간에도 제한 설정에 대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